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올릭입니다. 지금 저는 깊어가는 가을 속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가을 이렇게 날씨도 스산해지고 그럴 때 읽기 좋은 배경옥 작가의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그녀의 신간이죠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책 티타임 소풍을 빙자한 책 속의 준비물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배경옥 작가님의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여기 있죠. 그리고 오늘은 할로윈입니다. Trick or treat 찌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품으로 가져와 봤고요. 또 이게 귀비우롱이에요. 귀비우롱 제가 오늘 여기서 마실 건데, 이 귀비우롱을 선택한 이유는 물 온도를 좀 떨어뜨려서 얘를 우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더 야외에 지금 좀 쌀쌀하니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게 우러날 것 같아서 귀비우롱, 이 귀비우롱은 동정우롱을 원료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부진자 벌레들이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밀향이 가득하고 제가 매우 악격하게 아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완이랑 저의 또 아끼는 밥그릇이지만 사실 찻잔으로 잘 쓰고 있는 스누피 잔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티타임을 시작해 볼까요? 역시 맛있어요. 귀비우롱은 동방미인처럼 부진자라는 혹은 소록엽충이라는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으면 그 효소가랑 이런 나무랑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생긴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그걸 미향이라고 해요. 미시향이라고 많이 하는데, 정말 달콤한 향이 막 폴폴 납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이렇게 좀 불어난 상태고요. 향기는 베리 굿. 그리고 이 차도, 이거는 사실 동방미인처럼 까다롭진 않아요. 동방미인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데 이 귀비차의 경우에는, 귀비우롱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 까닥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로 우려도 맛이 있고 좀 식힌 물로 우려도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티타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가을 소풍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매우 애정하는 작가님인 배경옥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어요. 따란!
이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라는 책인데요. 그냥 보시기에도 되게 표지가 엄청 예쁘죠. 이 책은 배경옥 작가님 특유의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따스한 느낌이 되게 강한 책이에요. 정말로 따스한 느낌이 강하고 되게 예쁜 그림들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어요. 또 그 각 장마다 이렇게 예쁜 그림들도 들어있고, 읽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그냥 위안이 되는 그런 책이죠. 정말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주옥 같은데, 왜냐면 이게 책 자체가 그런 책이에요. 배경옥 작가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읽으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책 약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신께는 이런 책을 혹은 이런 문장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책 약국을 차리고 싶었는데, 약방을 차리고 싶었는데, 약간 이 책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챕터별로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왜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뭐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 혹은 뭐 일어나라, 뭐 그리고 털고 일어나라, 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등을 떠미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손 잡아서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정말 항상, 사실 배경옥 작가님의 글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에세이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뭘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저도 되게 공감했던 그런 거긴 한데요. 읽어드릴게요. 왈칵 흐르는.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사흘이 지난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사키에 머무는 동안 저는 가장 먼저 원폭 자료관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처참히 무너진 건물이나 사망자들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워낙 사진이 귀하던 시절이라 대부분 기념사진들이었지요. 나가사키 초등학교 아이들의 입학사진, 야구부원들의 졸업사진, 가게 개업을 축하하는 상점 주인 부부의 사진. 오래도록 서서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12살과 16으로 어리고 순한 얼굴로 기억되겠죠. 그들 중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는 원폭 당시에 참상을 찍은 사진가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멍해졌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건 참사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어쩌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건 그들이 슬픔을 숨기거나 잊으려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큰 슬픔을 평생 간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슬픔이나 그리움이 불쑥 호출되는 때가 있어요. 사고로 죽은 누나의 방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편지꾸러미들처럼 말이죠. 몇 해 전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제껏 받은 편지였다. 나는 편지들이 궁금해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쳐보았다. 한참을 읽어보다 조금은 엉뚱한 제목에서 눈물이 터졌다.
1998년 가을, 여고 시절 그녀가 친구와 릴레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오늘 점심은 급식이 빨리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10여 년 전 느낀 어느 점심의 허기를 나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삶을 살아오면서 타인에게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간혹 있었다. 서로 오해가 쌓여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었던 욕이나 비난들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해가 풀리거나 화가 누그러졌을 때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과는 말보다 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짧은 분량이라도 사과와 용서와 화해의 글이라면 내게는 모두 편지처럼 느껴진다. 박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제게는 답장을 받은 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펐던 어린 날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어요. 그건 사랑에 빠진 제가 너무 자주 긴 편지를 보낸 탓이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과거는 변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어쩌면 과거를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답장을 받지 못한 편지는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과 그것을 썼던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말하는 행위이지만 말한 내용이 아니란 걸 알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제 편지가 아직 당신의 서랍 속에 들어있는지 못내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잘 지내나요? 너무 잘 지내진 말아요. 정말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짝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정, 사랑의 고백을 막 했던 그런 편지는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그 소년들에게 편지를 막 썼었고, 심지어 제 그 다른 학교의 친구를 좋아했을 때는 그 학교의 다른 여성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편지를 막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고, 저도 거의 답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되게 슬펐는데,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였죠? 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슬프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지만, 되게 좋은 추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나 그런 짓을 해보지. 이제는 정말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편지를 쓰는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긴 하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문자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마저도 되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작가님의 말대로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밀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예요. 그 밀향은, 그러니까 동방민 맛있는 거랑 이런 귀비우롱 맛있는 거를 좀 같이 드셔보시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밀향이 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하고 향기로운 느낌인데 거기에 플러스 감칠맛이 있어요. 감칠맛도 있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더 독특한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거죠. 어쨌든 네, 오늘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예쁜 책이었죠. 많은 분들이 깊어져가는 아름다운, 사실 벌써 겨울이 온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햇살이 너무 따사롭고
아직도 푸릇푸릇한 잎타리도 많은 것 같으니까 가을이 다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가을 만끽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모두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이 비디오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차생활 그리고 책 혹은 리라 연주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럼 진짜 안녕.